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동하는 전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 62페이지와 학습지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동하는 전화에 대해서 알기 위해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공은 뭐지? 두 손가락으로 공에 있는 전극을 잡으니 불이 켜지네. 우와, 신기하다. 음악 소리도 나네? 우리 둘이 전극에 손을 대고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전극이 붙어있는 공을 손가락으로 잡으면 불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전극이 붙어 있는 공을 손가락으로 잡을 때 불이 켜지고 음악 소리가 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있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입 활동에 제시된 것은 에너지볼이라는 공으로 판매되는 교구로 인체를 통해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기구이다. 약 20명까지 손을 잡고 연결해도 전구에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난다. 이와 같이 손으로 전극의 양 끝을 잡을 때 불이 켜지고 소리가 나는 것은 인체를 통해 전기 회로가 연결되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다. 우리 보통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전지를 연결하는데 이렇게 전지를 연결 안 해도 인체를 통해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 62페이지 해보기 마찰 전기로 네온 전구의 불 켜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지를 연결하지 않아도 불을 켤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실험입니다. 교과서 62페이지 마찰 전구로 네온 전구의 불 켜기 교과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스타이로폼 접시를 틀가죽으로 여러 번 문지른 다음 책상 위에 뒤집어 놓는다. 자, 틀가죽은 마찰하기 전에 평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은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이로폼 접시를 문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틀가죽은 성격이 좋아서 다른 물체와 문지르면 무조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타이로폼 접시에는 음전화가 많이 모이게 되겠죠. 스타이로폼 접시에 음전화가 많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알루미늄 접시에 수수깡을 붙인 다음 수수깡을 잡고 스타이로폼 접시에 놓는다. 자, 수수깡을 왜 이 알루미늄 접시 위에 붙일까요? 붙일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 알루미늄 접시를 이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올려야 되는데 손으로 잡고 알루미늄 접시를 잡으면 손으로 이 전자가 다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수수깡을 잡고 알루미늄 접시를 이 스타이로폼 접시 위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타일폼 접시 위에 알루미늄 접시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일폼 접시에 음전화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많은 데서 적은 덱으로 일부 전자들이 알루미늄 접시로 가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접시가 무슨 전하를 띠게 된다?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온 전구의 한쪽 극을 손으로 잡고 알루미늄 접시 가장자리에 다른 쪽 극을 댄다. 자, 네온 전구를 손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달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알루미늄 접시에 있는 전자들이 지나가기 좋은 곳이 생겼네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네온 전구에 불을 켜고 손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온 전구는 어떻게 되는가? 네온 전구가 어떻게 되었죠? 마지막에 불이 켜진다. 불이 켜지는 까닭을 설명해자. 왜 네온 전구에 불이 들어왔을까요? 알루미늄 접시에 뭐가 많이 모여 있었죠? 음전하를 띠는 알갱이, 전자가 많이 모여 있었죠. 이 전자가 뭐를 운반해 줬습니까? 음전하를 운반해 줬기 때문에 네온 전구를 통과하면서 불이 들어왔겠죠. 자, 정확히 음전하를 띤 알갱이 뭐라고 한다? 전자가 지나가는 거죠. 전자의 흐름을 정확히 뭐라고 하느냐면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책 63페이지 그림 2-6 물의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를 한번 봐주세요.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 모형과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레방아 알고 계시죠? 자, 이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물이 흐르면 여기 틈에 물이 고여서 물레방아를 돌리겠죠. 자, 물레방아를 돌리고 물은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이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려면 이 물을 다시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레방아가 계속 돌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누가 한다? 펌프가 하죠.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뭐가 지나가야 되느냐 하면 전자가 지나가야 됩니다. 자, 구리선의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사이를 이렇게 비교적 구리선에서는 쉽게 이렇게 지나오다가 꼬마 전구 안에 필라멘트 아이고 여기는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원자핵 사이에서 전자가 막 부딪혀서 열이 나고 빛이 나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구리선에서는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전자가. 자, 근데 꼬마 전구에 계속 불이 들어오려면 전자가 다시 저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전자가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누구다? 전지입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뭐를 갖고 있다?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주면 전자가 지나가서 쉽게 지나와서 어이구 부딪혀서 전구 불 들어오고 자,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럼 물의 흐름 모형과 전기회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레방아 일을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전기회로에서는 전구. 물의 흐름은 뭐의 흐름? 음, 물의 흐름은 전하의 흐름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면 흐름, 흐를 유자를 써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펌프,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 전자를 계속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압을 갖고 있는 건 전지입니다. 자, 학습지 5페이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자가 지나가는 거겠죠. 자, 물의 흐름과 전기의 흐름 비교. 펌프는 뭐에 해당됩니까? 전기로에서 전지.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펌프가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듯이 파이프, 도선, 전선, 밸브, 여기서 잠그는 역할을 하는 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물레방아, 일을 하는 건 물레방아. 저기에서는 꼬마 전구가 빛을 내며 자기 역할을 하죠. 물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자, 전류가 흐르는 길을 전기회로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한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그림을 전기회로도, 그림도자입니다. 회로도라고 합니다. 자, 전지 그대로 그리긴 어렵겠죠? 이렇게 양극을 길게, 음극을 짧게 표현합니다. 꼬마 전구 기호입니다. 스위치 같이 생겼죠? 자, 지나가기 어려운 거,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저항, 삐쭉삐쭉삐쭉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기호로. 자, 나중에 전류의 세기를 재는 기계, 전류계, 전압의 세기를 재는 기계, 전압계가 나오는데 전류계 표시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써서 A 이렇게 나타내고 전압의 세기를 재는 전압계는 전압의 단위 볼트를 써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건전지, 스위치, 저항, 전압계, 전류계 이런 식으로 전기 회로도를 표시합니다. 자, 이 구리선을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원자핵 사이사이를 전자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평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무질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를 연결하게 되면 여기 건전지 음극에 있는 전자의 영향, 음극에 많이 모여 있는 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구리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일제히 청력을 받아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불을 밝히고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존재를 밝히기 전에 이미 다른 과학자들이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지금도 사용하고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실제로 흐르는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 전지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전자가 구리선에 있는 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런데 그 전에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러 이렇게 오랫동안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구리선 속의 전자들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다가
전류가 흐를 때는 구리 속에 전자들이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음극에서 청력을 받아서 일제히 플러스 쪽으로 움직인다. 전자들이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일정하게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세다고 표현하겠죠. 그러면 이제 구리 전선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이 구리 전선에 전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가 센 건데 이 도선 단면을 언제 동안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선계 전자가 훅 지나가면 그때 전류의 세기를 1A라고 쓰고 읽기는 암페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세기를 1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선계가 아니고 19선계 전자가 지나가면 10배니까 10암페어라고 하겠죠.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가 있고 그거의 1000분의 1을 앞에 미리를 붙여서 미리암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500mA는 몇 암페어가 될까요? 1암페어가 1000암페어니까 500mA는 0.5암페어가 되겠죠. 자, 그럼 학습지 6페이지 형성평가 4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류와 물의 흐름을 비유한 것이다. 그림에서 물의 흐름과 전류를 서로 옳게 비교한 것은 자, 전지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전압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물을 흐르게 하는 능력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로 끌어주는 펌프가 하는 거죠. 펌프. 자, 그 다음 전류가 흐르고 끊고 조절하는 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건 여기서 뭘까요? 장구는 밸브가 맞겠죠. 밸브. 그 다음 3번 스위치 밸브라고 했습니다. 밸브. 자, 수도관은 뭘까요? 수도관은 도선, 전선이라고도 하죠. 도선. 자, 꼬마전구 실제로 일하는 건 꼬마전구. 여기에서도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물레방아. 답은 몇 번? 4번. 5번 물의 흐름은 전류는 뭐가 지나가는 겁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의 이동이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죠. 전자의 이동.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도선에 전원장치를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하였을 때 도선 내부의 전자와 원자핵의 운동 모형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원자핵이고 이거는 전자이다. 자, 전류를 흐르게 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는 일제히 무슨 극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플러스 극으로 간다고 그랬죠. 원자핵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는다. 자, 지금 전류를 흐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자, 그럼 여러분 전자가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은 건전지 무슨 극일까요? 오른쪽은 무슨 극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건전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게 건전지 플러스 극과 연결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쪽은 무슨 극과 연결되어 있다? 마이너스 극. 그래서 답은 그림은 건전지에 꼬마전구를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한 것이다. 이때 A와 B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간다? 음극,
양극이니까 전지에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서 구리 도선 속에 있는 전자가 청력을 받아서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A가 가는 건 뭡니까? 전자.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뭐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약속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B는 뭐다? 뭐의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 그래서 답은 몇 번? A는 전자, B는 전류.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4번.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맞지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미리암페어를 사용한다. A라고 읽으시면 안됩니다. 1암페어는 1000mA이다. 자, 그러면 200mA는 몇 암페어입니까? 0.2A입니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같다? 같다가 아니고 어떻게 되지? 반대이다. 반대이다. 해야 맞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1A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6.25 곱하기 10의 18성계의 전자. 묻지막지하죠, 개수가. 전자는 작아서 이만큼 많은 전자가 이 도선 단면을 1초 동안 훅 지나가면 1A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6.25 곱하기 10의 20성계 전자가 이 도선 단면을 지나가게 되면 몇 암페어일까요? 그때 전자의 세기는 18성계보다 20성계면 공이 몇 개 더 많은 겁니까? 2개 많으니까 몇 암페어? 그때 전류의 세기는 100암페어.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동하는 전하, 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건전지다. 종류마다 볼트가 다르네. 볼트 없는데? 여기 있잖아. 건전지에 없는데? 볼트 아사 아니야? 아니, 저거 V, 전압의 단위, 볼트. 볼타 전지를 만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볼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잖아. 너 전압의 뜻은 알아?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지. 전지의 전압은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 전류가 액체야? 흐르게? 전류가 뭔데? 전하의 흐름. 전하도 흘러? 무슨 소리야? 자, 잘 들어.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여. 그런데? 스위치를 닫으면 전선 내부의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해. 그래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거야. 이러한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해. 전자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렇지. 그럼 전류도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르겠네. 아니지. 아, 왜? 자, 잘 들어. 또? 과학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 과학자들은 전류의 방향에 대해 이런 약속을 했어.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한다. 땅땅. 그래서
전류의 이동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랑 반대라고. 아, 그럼 전류의 단위는 뭐야? 메이? 아니, 암페어. 뭐가 페어? 암페어. 프랑스의 전자기학자인 앙드레 마리 암페르에서 유래된 거라고. 아, 알았다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전류를 조절하는 전압과 저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